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 분석가 방구석 뱅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팀 분석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EPL의 화습은 탄탄한 유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좋은 선수를 발굴해내는 전통의 중위권 팀이자 시즌 중반 라이프치히의 돌풍을 이끈 하세니틀 감독이 부임한 사우스햄튼입니다. 사우스햄튼은 1885년 세인트 메리스 처치 오브 잉글랜드 영맨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팀으로 1894년 사우스햄튼 세인트 메리스라는 이름으로 사우선 리그에 참가하였고 우승을 차지한 1896-97 시즌 이후에 지금의 사우스햄튼 FC로 개명한 팀입니다. 영국의 남부 사우스 이스트 잉글랜드 햄프셔주 사우스햄튼에 연고지를 두고 있으며 같은 햄프셔주에 위치한 포츠머스가 최대의 라이벌입니다. 포츠머스가 사우선 리그에 합류한 1899년부터 시작된 더비인데요. 이 더비를 사우스 코스트 더비라고 부릅니다. 외국 해설을 들어보니 최근에는 남부에 위치한 또 다른 팀 본머스와의 경기가 더비 매치로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사우스햄튼은 기존의 홈구장이었던 더 델에서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으로 2001년에 이동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징이자 클럽의 상징, 구단 창단의 기원이 세인트 메리스 교회이기 때문에 홈 구장 이동 당시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단의 기원 때문에 세인트 성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은 32,68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런던을 제외한 영국 남부의 최대의 구장입니다. 엠블럼을 살펴보면 사우스햄튼 역시 지역의 휘장을 본따 만들었는데요. 1970년대부터 현재의 엠블럼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휘장의 기원은 13세기에 사우스햄튼에서 원정을 떠나는 두 가문, 붉은 장미 문장을 사용하는 랭커스터 가문과 하얀 장미 문장을 사용하는 요크 가문의 아들과 관련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유니폼의 색 조합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엠블럼의 맨 윗부분에는 헤일로, 노란 링이 새겨져 있어 팀의 기원과 별칭을 상징하고 그 밑에는 유니폼의 색 조합을 나타내는 스카프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방패 모양 안의 문양 중 나무는 사우스햄튼 인근 지역의 뉴 포트리스와 사우스햄튼의 중앙에 위치한 사우스햄튼 커먼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중간의 물결 표시는 항구 도시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흰 장미는 사우스햄튼 휘장에 표시되어 있는 도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19 시즌 유니폼을 살펴보면 팀의 전통적인 색 조합, 흰색과 빨강의 조합을 홈 유니폼으로 착용하였고 어깨 부분의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합인 어웨이 유니폼, 빨강과 더 진한 빨강 줄무늬의 서드 유니폼을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2019-20 시즌에는 같은 색의 홈 유니폼과 회색과 노란색 조합의 어웨이 유니폼, 그리고 흰색의 서드 유니폼을 착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19 시즌 가슴에 새겨진 메인 스폰서와 왼팔에 새겨진 슬리브 스폰서는 모두 버진 미디어라는 영국의 통신기업이 새겨져 있는데요. 다음 시즌부터는 LD 스포츠라는 중국의 스포츠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가슴에 새겨질 예정으로 버진 미디어는 왼팔에만 새겨진다고 합니다. 사우스햄튼은 2018년 3월에 부임하여 잔류에 성공한 마크 휴즈 감독과 3년 재계약을 맺고 2018년 여름 이적 시장을 함께 했는데요. 총 5명을 영입했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폼이 하락한 프레이저 포스터를 대신하여 메카시와의 주전 경쟁을 위해 노리치에서 맹활약했던 맨시티의 유스 앵거스 건을 바이백 조항을 넣고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이적한 센터백 반다이크의 공백으로 무너졌던 수비진의 보강을 위해 맨헨 글라드바흐에서 약 2m의 장신 야닉 베스테고르를 영입하였습니다. 두산 타디치의 아약스 이적과 소피앙 부팔의 셀타비고 임대 이적으로 뎁스가 얇아진 이선에는 바젤에서 모로코 태생의 노르웨이 국가대표 모하메드 엘리우누시와 셀틱에서 스튜어트 암스트롱을 영입하여 이선의 보강을 마친 사우스햄튼은 리버풀에서 데니잉스까지 임대 영입하여 최전방의 보강을 마치며 2018-19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크 휴즈 감독과 함께한 2018-19 시즌 초반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마크 휴즈 감독은 리그 14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하며 경질되었는데요. 휴즈 감독 부임 시절 전술적 문제는 간격이었습니다.
수비 시에는 수비진과 미드필더 사이에 간격이 넓어 상대 공격수들이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는데요. 간격이 넓다 보니 미드필더의 커버가 늦어 수비가 바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에 들어온 상대를 저지하기 위해 센터백이 전진하면서 수비 뒷공간이 위험에 노출되었고, 휴즈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리그 14경기 동안 26실점을 기록하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공격 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선수비 후 역습을 진행하고자 한 사우스햄튼은 롱패스로 역습을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진 장면도 있지만 후방과 전방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 부정확한 패스가 많았고 상대의 실수가 겹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수 양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마크 휴즈 감독은 결국 14라운드 맨유전을 마지막으로 1승 6무 7패 리그 18위의 성적을 남긴 채 경질되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마크 휴즈 감독을 경질하고 이틀 뒤에 라이프치히의 돌풍을 이끈 랄프 하센휘틀 감독의 선임을 발표했습니다. 15라운드 토트넘전은 어시스턴트 코치 켈빈 데이비스가 감독 대행으로 경기를 진행했고, 하센휘틀 감독은 16라운드 카디프전부터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하센휘틀 감독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돌풍을 이끌었던 4-4-2를 사용하는 대신 수비 시에는 5-4-1, 공격 시에는 3-5-2를 유기적으로 사용하였는데요. 포메이션이 바뀌었음에도 하센휘틀 감독의 전술 핵심은 압박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어렵게 만듦과 동시에 압박에 성공하면 높은 위치에서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전술 컨셉을 위해 많은 활동량과 빠른 기동력이 요구되었는데요. 이에 하센휘틀 감독은 사우스햄튼의 유망주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며 에너지 넘치는 축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축구를 통해 24경기에서 31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적으로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위해 높게 올린 라인이 문제가 되어 수비적으로는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을 양 윙백에 맡기다 보니 공격 실패 시에 윙백이 전진한 사우스햄튼의 측면 뒷공간이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량이 경기 막판 체력적인 문제로 드러났는데요. 다수의 경기에서 막판에 실점을 허용하며 승점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음 시즌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센휘틀 감독이 이끈 리그 24경기에서 클린시트는 단 2경기 뿐이었는데요. 이 수치는 마크 휴즈 감독이 리그 14경기에서 3경기에 클린시트를 기록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다음 시즌 수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센휘틀 감독은 이번 시즌 주로 3백을 사용한 경기를 선보였는데요. 3-5-2의 형태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5-4-1의 포메이션으로 위치하여 두 줄 수비를 선보였고, 압박을 가할 때는 측면 미드필더가 전방으로 전진하여 투톱을 형성하고 반대편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이동하여 5-3-2를 형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선수는 최전방 투톱 중 한 자리를 차지한 레드먼드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워드 프라우즈입니다. 본래 측면에서 주로 뛰었던 레드먼드는 공격 시에 빠른 역습을 위해 투톱의 자리에 위치하고 수비 시에는 측면 미드필더 자리로 이동하였고, 중앙과 측면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한 경험이 있는 워드 프라우즈가 중앙과 측면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유기적인 포메이션 전환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투톱의 다른 한 자리는 팀 내 최다 득점자, 스피드가 빠르고 활동량이 많은 데니 잉스가 주로 선발 출장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에는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양 측면 미드필더는 보다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고, 그렇게 생긴 양 측면 공간을 양 윙백이 전진하여 3-4-3 혹은 레드먼드가 측면에서 최전방으로 이동하는 3-5-2의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중원의 세 자리는 앞서 언급한 워드 프라우즈와 호이비어, 로메오가 주로 선발 출장하였습니다. 측면 공격을 주도한 양 윙백 중 오른쪽 윙백은 사우스햄튼 유스 출신 99년생의 얀 발레리가 기존의 주전이었던 세드릭 소아레스를 1월 이적 시장에 인테르로 임대 보낼 정도로 맹활약하며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왼쪽 윙백에는 라이언 버틀란드의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맷 타겟이 잘 메워주었고, 버틀란드의 부상 복귀 이후에는 다시 버틀란드가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센터백 3자리 중 2자리는 베스테르고르와 베드나렉이 붙박이 주전으로 출전했고, 남은 한 자리에는 요시다 바에와 스티븐스가 경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스햄튼 데뷔전을 클린시트로 장식한 앵거스 건이 21라운드 첼시전부터 붙박이 주전으로 낙점받아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리그 막판에는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주었던 4-4-2의 운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경기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프리시즌 동안 이 전술을 사우스햄튼에 녹여낸다면 다음 시즌의 운영을 기대해볼 만한 경기들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경기 진행과 여름 이적 시장을 바탕으로 다음 시즌의 라인업을 예상해봤습니다. 먼저 타겟맨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샘 갤러거를 블랙번으로 이적시켰고, 찰리 오스틴을 프리시즌 투어 명단에서 제외하며 이별을 예고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버밍엄에서 발빠른 공격수 채 아담스를 영입하여 빠른 역습이 가능한 선수들로 공격진의 구성을 마쳤고, 레드먼드가 더 이상 투톱으로 나서지 않고 측면으로의 이동이 예상되어 다음 시즌의 주 포메이션은 4-4-2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투톱에는 데니 잉스와 채 아담스가 주전으로 나서고 셰인 롱과 오바페미가 후보진을 구성할 것이라 예상되고, 레드먼드는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이동하여 왼쪽 풀백 버틀란드와 함께 강한 왼쪽 측면을 구성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 클럽과 루머가 나고 있는 르미나 역시 프리시즌 투어 명단에서 제외되어 이적이 예상되는 중원 2자리에는 호이비어와 로메오가 붙박이 주전으로 출전하고, 워드 프라우즈가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에 출전하여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전 지역에서 암스트롱이 로테이션으로 쏠쏠한 활약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준 얀 발레리가 세드릭 소아레스를 후보로 내리고 주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승격팀 아스톤빌라로 이적한 맷 타겟의 빈자리는 제이크 보킨스라는 2000년생의 유망주로 메우려는 것 같습니다. 센터백 한 자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나렉이 3백과 4백을 가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요. 남은 한 자리에 출전했던 스티븐스가 좋지 못한 활약을 보여주며 하세니틀 감독의 입맛에 맞는 발빠른 센터백을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세니틀 감독이 부임하고 꾸준히 선발 출장한 앵거스 건이 다음 시즌에도 든든하게 골문을 지켜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축구를 보여주는 하세니틀 감독은 라이프치히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우스햄튼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휴식기가 있는 분데스리가보다 일정이 험난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하세니틀 감독의 축구가 통할지 다음 시즌 사우스햄튼의 활약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